네, 장관님. 그 사막의 빛 작전 성공, 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을 아주 증명해 준 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막의 빛, 이게 왜 사막의 빛입니까? 음, 데저트 사인 사막의 빛이 국민주권 정부가 빛의 정부듯이 예, 사막의 어두운 데서 광명 같은 빛이 나타나서 예, 우리 제 국민들을 조국의 품으로 편안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목적 뜻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게 이재명 정부, 우리 이 군의 국민의 정부, 국민의 군대라는 그런 저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특히 국가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특히 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막의 빛 작전 공군 시그너스를 투입해서 이 작전 204명을 포함한 211명을 사우디 리야드에서 무사히 구출한 작전은 아주 굉장히 아주 훌륭했다라고 이번 작전은 최초 작전인 것이 나라도 나라 단독 1대1 작전은 있었지만은 인근 나라 4개, 이 5개 나라를 11개 영공을 지나가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까지 포함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2,000km, 뭐 800km 버스 타고 오고 24시간 뭐 그래서 단 하루 만에 또 서울공항까지 복귀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보니까요, 우리 공군 장병들이 보여준 치밀한 계획과 작전 수행 능력이 전 세계 최강이다라는 것을 정말 이번에 보여줬어요. 특히 작전 통제단을 비롯한 수십 명의 요원분들,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동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중환자실의 경력, 간호장교들의 세심한 준비, 이게 바로 국민을 보호하는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군의 진면목을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확고한 원칙, 아주 전 세계에 증명했어요. 아주 뿌듯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이와 장관님 그리고 함께 참여한 우리 군 관계자 모든 분들한테, 그리고 외교부와 우리 관계 기관 정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아주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유관기관끼리 원팀을 유리해서 우리 국방부는 김홍철 정책실장 또 합참 뭐 이런 데서 원팀을 이루어서 여러 가지 24시간 잠을 안 자고 야전상을 깔고 자면서 국방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지에도 아직도 지금처럼 이렇게 구출해야 될 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요구할 국민들이 제 국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하시라도 수송기를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여기에서 보니까 공군 시그너스 투입을 아주 했어요. 이게 공중 급유기더라고요. 공중 급유기. 공중 급유기가 단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렇죠. 특히 지난해 우리 우리 국회에서 증액 의결한 공중 급유기 2차 사업을 우리가 했는데요.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우리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결국 파병과 관련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뭐 서로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입장들이 있습니다만은 트럼프는 26년, 그러니까 3월 14일과 3월 16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호위 작전 군함 파견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는 한국이 원유 수입 35%가 이것을 통과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보여줬으니 이제는 직접 참여하라라는 논리도 펴고 있어요. 압박 과정에서 주한 미군이 실제보다 많은 4만 5천 명을 언급하며 강도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2만 8,500명 정도 주둔하고 있죠. 그렇죠.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5 내지 7개국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참여 약속 확보는 못했다라는 보고입니다. 장관님, 국방부나 정부가 현재까지 공식적인 앞서 주신 말씀처럼 군사 지원을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은 없었고 SNS만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군의 해외 파견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 의거해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헌법에 따라서 국회는 국군이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면 이는 국가 안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장관님, 만약 이 현 시점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우리 군의 파병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뭐 의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어떤 가정을 전제로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국민 여론과 앞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 시민사회나 또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지금 벌써 밖에 나가서 이 파병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파병 문제는 국민보호 장관께서 앞서 주신 것처럼 국익 관점에서 또 헌법과 법률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중동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전략 자산과 뭐 파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가의 여러 가지 대중동 관계, 대이란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말씀은 사실 자제해 주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현재 미군의 사드 전력이 중동으로 반출된 상태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해병대 전력이 중동으로 향한다라고 합니다. 해외 파병은 구매 형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주변 해군, 공군 전력과 지휘 정보 자산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대비 태세에 여러 층의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가정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봤다고 그러는데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익과 국민의 그 생명과 이 보호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 근거를 갖고 우리 장관께서 잘 알겠습니다.